후보자님 힘드시죠? 아닙니다. 할만합니까? 그 아까 후보자께서도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 난제 중에 하나가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성장 잠재력도 또 삭감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저는 소득 격차뿐만 아니고 부동산 격차가 자산 격차가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동의하십니까? 네, 큰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보자께서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부총리 당시에 투기를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해 사회에 환원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가 있죠.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까? 세금의 환원보다는 당시에 보유세가 전반적으로 너무 낮았기 때문에 이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좀 완화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가졌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아니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말씀하신 걸 제가 인용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제가 그 당시에 기억을 그렇게, 잘 못했어요. 예,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어쨌든 간에 불로소득, 부동산 불로소득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고 또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겠죠, 그죠? 그리고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도 여기서 비롯되고 있고, 이 문제는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혹시 부동산 투기해 본 적 있습니까? 투기를 해본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화면 한번 보시죠. 그 아까 존경하는 김의겸 의원님도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던데, 근데 너무 이렇게 해서 대답을 못 드신 것 같아요. 종로 저택을 장인어부터 매입하기 전에 여의도와 강남 아파트를 꾸준히 사고 팔고 했던 그 기록이 있더라고요. 더구나 이제 75년과 76년 사이에는 불과 짧은 시간 동안 두 번씩이나 말하자면 6개월 만에 단타 매매를 하셨더라고요. 그죠? 응? 제가 의도적으로 단타 매매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1가구 1주택을 벗어나 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네. 그렇게 바뀐 이유는 제가 그 유학을 2번을 가는 과정에서 결혼하고 여의도의 3부 아파트에 살다가 중간에 그 추첨을 해가지고 당첨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당첨을 하는 거를 저희가 돈을 지불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집을 팔아가지고 그 중도금을 내서 옮겼고요. 그리고 77년 짧게 제가 질의해야 되니까. 77년 6월에 제가 알겠습니다. 유학을 갈 때 예. 잠깐 살았던 여의도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말하자면 여의도의 증권거래소라든지 KBS 이렇게 이전하면서 말하자면 그때 손해 보지는 않았죠. 프리미엄이 나름대로 붙었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으니까요. 크게 붙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리고 유학 또 알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그리고 이제 79년에 보니까 공동명의로 역삼동의 서린 아파트 33평을 사셨더라고요. 그죠? 그거는 그러다가 좀, 그리고 나서 84년 5월에 또 한 4년 좀 못 돼서 파셨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 기간은 제가 보니까 이제 하버드 대학 석사 과정하고 겹치는 것 같아요. 일정하게. 예, 그렇습니다. 근데 넉 달 뒤에 압구정 현대 아파트 48평을 또 샀더라고요. 근데 당시에 후보자는 하버드 유학 시절인데도 아파트 매매를 멈추질 않더라고요. 아파트 매매가 아니고요. 아니 그때 샀잖아요. 아니요, 응? 미국을 가기 위해서 집을 팔고 갔었습니다. 그리고 아니 그게 샀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간에 음. 방학 때 제가 논문을 쓰기 위해서 한국에 귀국을 했었는데요. 그때 보니까 시간이 없네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짧게. 집이 없으면은 돌아왔을 때 바로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샀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어쨌든 이 형태는 보면 이게 좋게 얘기하면 재테크, 다시 말해서 아파트 매매를 통해서 시세 차익을 남겨서 아파트 평수를 늘려가서 상급지로 소위 갈아타는 재테크 형식, 전형적인 그거고, 이건 어떻게 보면 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투기 하나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불가피했습니다. 항상 1가구 1주택을 유지하면서 제가 유학 때문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팔고 사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있는 저택을 갖다가 매물로 100억에 내놓은 게 사실입니까?
그건 사실 저희가 뭐 주위에 가격도 잘 모르고 해가지고 한번 좀 아니, 그러니까 내놓은 게 맞긴 하는 것만 팔면 팔리겠느냐 했는데요. 저희는 이제 분명히 정했습니다. 이제는 팔 계획도 없고 앞으로 계속 거기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놨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팔렸다 할 것 같으면 이게 3억 8천에 사서 96억 2천만 원이 남는단 말이죠. 이거 만약에 불로소득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양도세를 100억에 만약 성사했다면 양도세를 얼마 낼까 봤더니 반쯤 나갈 겁니다. 보니까 1주택을 30년 넘게 장기 장특공제 받으니까 뭐 대략 7억 1천만 원 정도 내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96만 2천만 원 시세 차익에 양도세 7억 1천만 원. 그렇게는 하고도 90억 가까이 양도소득이 남던데 근데도 뭐 양도세가 부과가 세다 뭐 과하다 생각하는데 이렇게 저 90억 남는데도 양도세가 센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기본적으로요. 그 장기 뭐 세액공제라는 거를 다 제가 받지를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종부세는 보니까 234만 원 내셨고 근데 공시 가격이 근데 시간 없으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공시 가격이 보니까 25억 4천만 원. 근데 공시 가격 현실화율이라는 게 있죠. 지금 우리나라의 단독주택 보니까 63%더라고요. 현실화율이. 근데 후보자님 100억에 팔렸다면 지금 25억이면 25.4%뿐이 안 되는데 이 공시가 현실화율이 이게 현실화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지금 뭐 정부의 정책이 공시가를 비교적 현실화하는 방향을 가지고 그걸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통상적으로 63%인데 유독 후보자님은 이게 25%뿐이 안 된다면 그 공시가율이 물론 너무 이제 지나치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그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가격이라는 게 원래 정상적으로 반영되는 게 맞잖아요. 원칙은 그렇습니다만 결국 우리가 조금은 조세 저항이라는 것을 조금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그 세금에 대한 감내력,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그거를 말하자면 부담할 수 있느냐 하는 것하고 형평성 이걸 같이 봐야 되겠죠.